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매일 코로나19 소식 때문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가 367명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확진자 늘어난 수가 367명이라는 거겠죠. 어쨌든 드디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으니 곧 잘 되리라 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지금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 본부장님과 연결해서 현재 대구 경북 코로나19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시죠? 예. 참, 제가 진짜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인사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도 힘내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네. 예. 우리 방송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어제는요, 11일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 19 환자 숫자가 3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게.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예방의학 전문의들과 이제 역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계속 예측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증가세나 이런 것들을 예상한 대로 저희들 잘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번 주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0명대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신천지 교인의 전수조사 결과가 이제 종결이 되고 한 5% 정도 남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결과가 주 초까지 아마 계속 이어져서 나올 거니까 아마 주 초까지는 한 200명대로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 내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들을 조사했을 때는 아마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집단 거주 시설이나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집단 확진자가 새로 나오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검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5% 미만 떨어지면 100명 정도 확진자가 내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빵빠레를 올릴 때가 아니다. 좀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된다.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제가 이제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타국하고 비교해야 할 때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신천지 교인 중에서 20, 30대 젊은 나이 확진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건강한 이제 무증상의 확진자들 때문에 사망률이 조금 낮은 거에 영향을 준 건 있고요. 그다음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확실하게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대처에 대한 어떤 결정력이나 협업 등이 저희들도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는 급작히 환자 수가 증가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 검체 채취 후에 드라이브 스루 등 새로운 방법들도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검사를 하고 확진자를 찾아내서 이제 격리해서 이제 방어하는 방식을 하면서 중증 환자의 관리를 하고 그다음 최중증 환자를 상급 종합병원으로 빨리 입원시켜서 가급적이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감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네. 완전히 뭐 모든 경제가 다운돼 있는데 그러나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철저히 지켜주셔서 네. 이러한 이제 견뎌주는 희생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세 드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노인분들의 접촉을 또 줄임으로 해서 조금 더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시도민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료진 상황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의료진들은 이제 3주째가 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처음 우리가 3월 18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딱 3주가 됐는데 이제 버티는데 힘이 이제 사실 2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저희들도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조금 준비가 나아졌어요? 됐고 예.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의료진 이제 봉사활동 지원부터 많이 나서 주셔서 지금 이제 교대 근무를 물론 지금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네. 다들 너무나 이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데 그 경북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북이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체력도 떨어지고 잠도 모자라고 또 생계 유지를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이제 끝나고 해야 될지도 걱정되고 또 내가 정말 감염될까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수술복이 부족하다,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의료진들에게 전해지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까? 처음보다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줬지만 이게 확진자가 많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신 분들이 뭐 1,000명, 2,000명 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아직 입원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스크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방호복 이런 게 매일매일 소진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유를 며칠씩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소진될 때마다 쓰는 거고 사실 수술복이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방호복 안에 입는 옷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뭐 이렇게 안에 있는 티를 만들어서 또 보내주시고 좀 많은 성원들을 이제 해주셔서 그러한 힘으로 여기 어르신들이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격려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제가 이제 대구 의료진 분 중에 한 분이 올린 글을 한번 봤어요. 이거 읽어드리면, 선발 치료 현장에서 이래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두렵습니다.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가족을, 특히 어린 손녀들을 감염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방호복, 방호 안경 너머로 전해는 눈빛을 통해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도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의사라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때 정부가 해줄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물자를 차질 없이 공급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방역 실패에서 의료진들의 고통 속에 밀어넣은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는 정말 저희들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오로지 의료진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희 참 후배 한참 어린 우리 공중보건의사 아들 맞아요. 같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예. 들어가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그 친구들 처음 발령받고 대구시청으로 왔을 때 제가 가서 다른 말씀 드리기는 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소중한 분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자고 말은 하고 다 따르도록 했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들 우리가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검사받지 않는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확진자 한 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주를 거부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히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협조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협조를 다 잘하시고 계세요. 네. 많이 잘하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저희들도 어려운 게 사실 생활치료센터를 하나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북대에 지금 600 병상 정도의 규모의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전부 다 이런 것들 어려움을 수용해줬고 학교 교수진들과 모든 분들이 이제 도와줘서 억지로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시에서도 확보를 한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걱정이 되냐 그러면 그 주변에 전부 다 학교 시설이고 학생들이 다니고 그다음 또 인근 바로 인접한 마을이 다 바로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분이 도망을 가서 막 이렇게 다녀버리면 저희가 참 부탁해서 만든 이런 생활치료센터에 주변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 정말 없애야 되고 오늘까지 아마 권 시장님이 검체를 다 검사를 받도록 교인들께 협조를 했고 만약에 안 되면 아마 이게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한두 분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시의적절하게 그런 것은 시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속상하더라도 방역 당국의 이런 조치에 잘 따라주는 게 일단 필요하고 우리들도 네. 좀 빨리빨리 이게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격리해버리니까 이런 거다. 코호트 조치를 아파트 전체에다 해버리더라.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 시내 신천지 교민들이 대거 집단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아파트를 그래서 이제 코호트 격리를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감염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또 불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왜 격리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희들 조언하면서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네. 이게 대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리 역학조사해서 3월 4일부터 미리 선조치를 하고 네. 사실 후에 지금 언론 보도가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방법이 어쩔 수 없습니다. 미리 알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코호트 격리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뭐 요양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하고 달라서 아파트 2동을 코호트 격리한다는 걸 결정하기는 네. 상당히 이런 위급한 시기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 방법이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정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어떤 A분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전화는 온다. 그런데 뭐 체온계를 또 따로 주지도 않아서 내가 지금 이게 열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나는 확인도 사실 잘 못하겠다. 그리고 나가지도 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식자재 공급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더 답답한 건 아파트 내에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안내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현재 보통 해당 구청에서 그 확진자분들에게는 생필품하고 위생키트를 다 이렇게 구청 직원이 직접 전달하면서 연락사항에서 불편한 점을 체크를 하고 알리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또 격리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여기 대구시청에 저희들이 자문을 해드려서 좀 더 자세히 챙기도록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대구 경북 내 확산의 줄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희망적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 계약하는 23일 2주 정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적 그러나 거리두기. 경제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동성로, 대구의 제일 중심가인 동성로에 황인혜 회장님하고 거기 말씀들 들어보니까 이게 네. 완전히 이게 10분의 1, 20분의 1 준 게 아니고 진짜 100분의 1, 200분의 1 줄어서 네. 경제가 이제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걸 하더라도 절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다음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스크 쓰는 거는 다들 다 하시는데 손 씻는 것이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 씻는 거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중증 환자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르신들을 젊은 분들이 좀 만나시는 거를 지금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입원하신 분들 병문안 이런 거는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게 젊은 20, 30대가 무증상인 상태로 이제 자기는 감염된지 모르고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을 만나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하면 네. 한국은 이제 줄어드는 게 좀 유지가 되지만 아마 전 세계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좀 아픈 얘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리할 건데요. 지금 의협이 따로 있고 최대집 의사 선생님을 필두로 하는 의협이 있고 이제 대통령 자문 전문하는 의사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의협과 그러니까 의협의 집행부와 그다음에 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여서 상호간에 불신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여기 네. 대구 경북의 의료진들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시민들과 국민들을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서만 서로 합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서울에서 전부 다 이런 정책을 또 관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저희들이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희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당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같이 한 번 더 의견 조정하시고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서로 잘 협력해서 좋은 정책 방향과 방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